378쪽 저당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저당권. 담보물권 종류는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네, 저당권자는 유치권은 네,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닌 법정 담보 물권이고 저당권은 특약정한 약정에서 들어갑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입니다. 점유가 생명이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경매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하지 않는데 저당권은 우선 변제 받는 게 목적이다. 이게 두 가지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유치권은 요거는 당연히 등기사항은 아니죠. 점유가 생명이니까 저당권은 점유하자는 거니까 반드시 등기사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특질을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지요.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먼저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법률용어로 하는 게 뭐다? 소비대차. 그러면 보통은 돈 빌리는 게 금전이 많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쌀을 빌렸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창고가 화재가 나가지고 쌀이 몽땅 날아갔을 때 이웃 아는 친구한테 가서 창고에서 쌀 100가마니 빌리는 소비대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대차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 담보 대출 받는 거거든요. 부동산 담보 제공자가 있고요. 제공자 있고 부동산 담보 받은 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대출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쓴 것이 소비대차고 부동산 담보를 법률 용어로 쓴 것이 저당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당권 제공자를 우리는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저당권 제공자를 저당권 설정자라고 표시하고요. 저당권 받은 자를 우리는 저당권 취득자, 근데 저당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설정자는 보통 채무자, 자신이 돈을 빌렸으면 보통은 채무자의 부동산이 이렇게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 아닌 고마운 제3자가 채무자 아닌 제3자가 병이란 사람이 채무자 대신에 내 부동산을 담보로 집어넣어 줄게 이렇게 담보로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담보 받은 사람은 당연히 누가 될까요? 채권자가 담보를 받는 것이 보통이 되겠죠. 그러놓고 여기서 점유는 이 설정자 측에서 부동산을 여전히 점유를 하는 것이지 이쪽 저당권자는 부동산 담보만 갖고 있지 점유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책자 몇 페이지일까요? 책자 가볼까요? 378페이지입니까? 378페이지 가시면은 378페이지 가시면은 저당권 내용이 나오죠. 356조. 시작되는 단어가 저당권자는 이렇게 돼요. 저당권자는. 그 다음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이쪽은 점유하지 않고 이쪽은 점유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 다른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저당권자는 점유는 하지 않지만 목적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문의 특색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나 경매해서 다른 채권자 또는 다른 담보물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 나올 때마다 물상대위성이 한 세트다. 그래서 우선 변제가 있으면 변형된 가치물에 들어가는 물상대위가 따라다니고 우선 변제가 없으면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당권의 의의는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우선 변제받는데 포인트가 있다. 네, 그래서 저당권 법적 성질은 첫 번째 타 물건이 되고요. 자기 물건이 아니죠. 자, 타 물건에 대해서 뭘 하지 않고요. 점유하지 않고. 그래서 우선 변제받는 게 포인트다. 이게 저당권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적 부동산의 과실은 점유하지 않은 거니까 저당권자는 과실 취득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물 반환, 청구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뒤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받으면 변형된 가치물의 무슨성, 물상대위성이 뒤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뒤에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성립이 나옵니다. 저당권, 이게 이제 뭐 의에 관한 얘기고, 성립은, 당사자는 여기 누굽니까? 여기,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랑, 저당권자가 되고요. 설정자는 채무자지 않고 제3자도 가능할 것이고, 저당권자는 법조문상은 당연히 채권자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원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채권이 제3자한테 혹시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채권자 아닌 제3자도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저당권자는 제3자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가지고 혹시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저당권 등기가 기재가 돼 있었는데 누가 와서 만약에 장난쳤다 이야기죠. 불법 말소가 돼도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누가 와서 장난치더라도 저당권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여전히 경매가 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소 다시 회복되기 전에 불법 말소된 저당권이 회복되기 전에 만약에 경매가 됐다면 이때는 저당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는 없고요. 다만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배당받은 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당권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완전히 됐다면 이걸 다시 또 원위치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저당권의 목적은 우선 변제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 경매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회복할 수는 없지만 나보다 먼저 배당 받아간 자한테 가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으면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가 있습니다. 네, 객체는 네, 당연히 조문상은 네, 부동산이죠. 저당권 붙일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이지 민법상 동사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권리 중에서 권리도 저당권 붙일 수 있는데, 자, 물권 중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서 공부했던 지역권은 독립해서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지역권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네, 그래서 부동산, 동산은 안 되고 부동산 되고요. 용익물권 중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 밑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종된 지역권을 독립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이 되지만 네, 지역권은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붙일 수 있는 채권, 아까 했습니다만은 금전 채권에 하나지 않고 쌀, 특정물 인도 채권도 저당권 붙일 수 있다. 단 등기부에다가 쌀로 표시할 수는 없고요. 네, 금전으로 환산해서 기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워밍업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네, 거기 382쪽에 저당권 효력이 포인트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당권보다 효력.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채권이 있고 저당권 등기가 기재가 돼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빚점 때 돈을 갚으면 돼요. 돈 갚을 날짜 변제기 도래해서 채무 변제하면요, 저당권은 등기 있다더라도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즉 주가 소멸하면 네, 이 저당권 정도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바로 무효 등기가 됩니다. 자동 소멸. 자, 이런 것을 법률 용어로 부정성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놓을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건 돈 갚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돈 빌릴 때는 당당하게 빌려갔지만 갚을 때가 됐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지금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돈 안 갚으면 네, 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 이 부동산을 저당권 실행, 경매로 붙일 수밖에 없다. 경매. 그러면 경락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경락인. 그러면 경락인은 네, 자, 돈을 다 완납하고 네, 소유권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네, 자동일까요? 등기 취득일까요? 네, 기억나세요? 상수형 경기사로, 상수형 경기사로, 상수형 경기. 그래서 상속 권영증서, 형성 판결 경매, 기타. 경매니까 그러니까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각자 입장을 보세요. 채권자, 저당권자는 저당권자는 지금까지 점유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갚으니까 할 수 없이 뭐 해서 경매 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경매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 회수가 목적 아니에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쳐서 채권 해석에서 우선 변제권을 준 거죠. 입장권을 줬죠. 그러면 입장권 가지고 자신의 배당 순위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서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래서 무제한 할 수는 없고요. 왜? 이 경매가 되면 이 우선 변제에 있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릴 수 있거든요. 자, 입장권 갖고 있는 사람 첫 번째, 뒤에 입장권 갖고 기다리는 사람, 세 번째 기다리는 사람, 여러 사람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경락대금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변제 받을 범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큰 금액이 원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방 들고 들어가서 원본 찍고 그 다음에 변제기까지 못 받은 이자들 있죠. 약속된 이자들 있잖아요. 이거는 후순위 권리자도 인식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제한 없이 무제한 뽑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약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원본 기재돼 있고요. 자, 이자도 기재가 돼 있고 위약금도 기재가 돼 있어야지 후순위가 인정하겠죠. 그래서 위약금, 약속 위반했을 때 얼마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제기 도래 후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너무 길어서 이걸 지연이자라고 고쳐서 읽는다. 이 지연이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 없이 하면 안 되고 요거는 1년분에 하나다라고 돼 있다. 뒤에 앞사람이 일부러 저당권을 늦게 실행해서 지연이자를 한없이 가져가게 되면 뒤에는 후순위는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보호용으로 1년분에 하나입니다. 단 이 1년분은 채무자가 주장할 수는 없어요. 돈 못 갚는 채무자 설정자가 지연이자 1년분 주장할 수는 없고 후순위 권리자가 앞에 사람이 지연이자 1년분만 가져가라고 뒤에서 훈수 둘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실행비용. 무슨 비용이요? 채무자 안 갚아서 저당권 실행하면 비용들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들. 그리고 만약에 남는 것이 있으면 여기는 못 건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 그래서 책자 가시면 382쪽에 382쪽에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페이지 362쪽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뽑아갈 수 있는지를 거기다가 딱 적어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이 사람 이제 만족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경락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경락인. 그러면 목적 부동산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거니까 당연히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혹시 부동산에 글자상 부합된 물건이 있는 경우도 있죠. 부합된 물건을 부합물 또는 종물.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은 당연히 이 저당권 효력이 어디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담보 들어온 여기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부합된 물건이라든지 종물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겠죠. 그럼 부합물 종물은 누가 가지고 가요? 네, 여기 경락인이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 후, 불문, 저당권 설정 전에 있던 것이든지 후에 들어온 것인지 묻지 않고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종물의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면 네,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당연히 판례의 태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주종관계를 기억하세요. 주가 설정되면 종에도 효력이 미칠 것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383페이지에 부합물 종물도 있고요. 그죠? 부합물 종물도 미치죠. 자, 그 다음에 종된 권리도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에 관한 얘기예요. 과실. 네. 이 부동산에 나와서는 과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죠. 이 과실은 경락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실은 압류 기준을 잡더라고요. 이 과실 관련돼서는 압류 전, 목적 부동산 압류 전, 과실은 점유하고 있는 저당권 설정자가 가져갑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압류 전 과실에 관련돼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서 압류 후가 되면 네, 저당권 설정자가 과실까지 가져가면 곤란하지요. 이때는 저당권자가 과실을 가져가도 좋다. 그래서 법 조문상 압류 전 과실은 설정자 겁니다. 그 이유는 설정자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이행하지 않아서 압류가 들어갔을 때는 압류 후 과실은 저당권자가 가져가도 좋다. 네, 그것이 조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토지의 건물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일괄 경매에 가는 겁니다. 이런 거요.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설정 후에 네,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런 얘기예요. 건물 신축. 그러면 법 원리상은 당연히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만 미칠 수밖에 없다. 네, 설정된 등기된 토지에만 미치지 이 신축된 건물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토지를 경매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네, 나중에 토지를 경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경매에 집어넣게 되면 네, 현실적으로 경매가 안 된다. 현실적으로 네, 낙찰이 안 된대요, 이게.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다. 만약에 토지만 경매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경매가 안 돼서 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저당권 실행을 좀 쉽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그래서 편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을 때 네, 이때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 미치고 건물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경매 당시에 무슨 당시에요? 네, 나중에 경매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가 된다면 경매 당시에 토지 건물 이것이 동일 소유가 된다면 네, 이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토지와 플러스 건물을 함께 경매 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경매? 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괄 경매 캔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네, 입장권은 토지에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 건물은 효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우선 변제는 건물에서 못 받습니다. 토지에서만 배당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일괄 경매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이니까 하기 싫으면 그냥 토지만 경매 캔해도 무방하다. 이때 토지만 만약에 경매 캔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철거 문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경매 당시 동일 소유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 당시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가 아니다라고 평가가 되면 소유가 아니면 이때는 일괄 경매는 할 수 없습니다. 토지 플러스 건물 캔 이건 꿈도 꿀 수가 없다.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는 오직 이것만 들어가야 된다. 토지만 경매 머스트 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토지만 경매 머스트 하더라도 역시 법정 지상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할 수 없습니다. 건물 철거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서 네, 384하고 385페이지에서 일괄 경매를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괄 경매를 다시 여기다가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일괄 경매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요. 빈 토지부터 시작합니다.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다. 어쨌든 저당권은 토지에 미치지 건물은 미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신축된 경우 이때 경매 당시를 보세요. 경매 당시 만약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라고 판단되면 네,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토지 플러스 건물을 함께 캔할 수 있다. 근데 입장권은 출발이 토지였기 때문에 토지만 우선 배당 받는 거지 건물은 우선 배당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인식하셔야 되고 이거는 캔이지 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나 토지만 그냥 경매할래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토지만 경매 들어갔을 때는 토지 건물이 달라지잖아요. 네, 이때는 건물에 대해서 법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 건물 할 수 없어요. 건물 철거 문제가 대두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매 당시 이게 경매 당시 만약에 같지 않다면 이때는 무슨 경매 안 되고요. 일괄 경매 할 수 없죠. 그죠? 이때는 뭐만 한다? 할 수 없어요. 이때는 토지만 경매 머스트 할 수밖에 없다.
역시 토지만 경매하게 되면 건물 법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돼야 된다는 뜻. 자,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물상대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상대위. 변형된 가치물에 효력이 미치는 게 바로 뭐다? 물상대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물상대위도 풀어볼게요. 토지가 있어요. 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토지에 미치죠. 근데 저당권 붙은 토지가 네, 매매가 됐다. 자, 이쪽은 매매된 게 아니고 네, 수용이 됐다. 그러면 갑토지가 있고 을이 저당권이 있다. 자, 매매가 됐다. 네, 그러면 매매했을 때 자, 매매된 토지가 있겠죠. 그러면 매매된 토지가 있고 수용된 토지가 있게 되면 특징. 자, 수용된 토지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매각된 토지에는 특별한 얘기가 있으면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그 이유는 수용한 자가 A라 하고요. 산 사람이 B라 한다면 이 A는 수용 토지는 원시 취득이 됩니다.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단되기 때문에 이 수용된 토지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용된 토지는 경매 칠 수가 없죠. 그럼 무슨 대금이 없어요? 네, 경락대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토지 소유자가 경락대금 대신에 네, 보상금 청구권은 있잖아요. 그럼 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을 입장권, 이 우선 변제권을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니까 이 우선 변제권을 보상금으로 뚫고 들어가도 관계없잖아요. 이런 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경락대금이 보상금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압류를 걸어놔야 되는데 압류. 네, 본인이 걸어도 좋고 제3자가 압류해주면 땡큐. 본인이 해도 좋고 제3자가 해도 여전히 특정성은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보상금 들어가서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1년분 실비 뽑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자, 매매된 토지는 이건 승계 취득이에요. 이어 취득입니다. 이어 취득이니까 당연히 그대로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럼 여전히 이 토지 경매 칠 수 있잖아요. 경매하면 무슨 대금이 존재한다? 경락대금 존재하는 거니까 입장권 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이거 그대로 경매 쳐서 경락대금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판 사람이 매매대금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받아가면 되는 거지. 매매대금에다가 여기다 물상대위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변형된 가치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변형된 가치물에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물상대위. 그래서 보상금에는 효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매매대금에는 미칠 수가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고 네, 두 가지 기억하면 되고 압류는 본인이 꼭 거래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압류해도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우선 변제적 효력은 권리 분석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시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 네, 잠시 따르겠습니다.